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슬기로운 투자 생각, 슬투생 코너를 맡아 컨텐츠를 제작하게 될 이인구 이사입니다. 슬투생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 그리고 국가별 투자 전략, 정기적으로는 구독자들을 위한 투자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로 잡은 내용은 2024년 들어 급락과 급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중국 투자 전략을 잡았는데요. 사실 중국 투자 전략이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반등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제가 환승차이나라고 적었는데, 지금 환승차이나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투자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인 것은 진짜 저점인가, 우리가 그 저점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점 확인 맞을까요? 일단 지난 3년간 중국 증시는 아마 지겹도록 떨어졌고, 중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3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3년 동안 중국 주식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면 정말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3년이라는 기간 조정, 그리고 낙폭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정말 반등이지 않을까. 올해 2월을 바닥으로 해서 살짝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으로 봐서 살짝이지만 사실 좀 반등을 좀 세게 한 편이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더 긴 시각에서 중국 증시를 봤을 때 또 한 번의 긴 약세장이 있었죠. 2009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여기 이 시점 2014년까지 주가 지수로 보면은 2013년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3년 정도, 여기가 3년이거든요. 3년 정도 하락 기간을 끝인 다음에 가격 조정은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이렇게 추가적인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번 하락장에서의 하락폭이나 기간은 거의 바닥 정도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 정말 이제 세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또다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국 주식시장이 바닥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마켓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저는 한 3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 얼마나 싼지. 근데 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걸 보장하진 않죠. 두 번째는 리퀴디티,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대체로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였고요. 세 번째는 이코노믹 모멘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제의 여건,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이익 조건,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이 3박자가 골고루 맞춰졌을 때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강세를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기준으로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좋은 타이밍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측면을 보면 PER이든 그리고 PBR이든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PER로 놓고 보면 2014년 정도의 하락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다만 2019년 그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올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로 놓고 보시면 의미 있는 게 2014년 거의 최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인 어닝스 일드 갭 추이를 보시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 지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닝스 일드라는 걸 쉽게 생각하자면, 제가 100원에 한 주를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기업은 올해 이익이 주당 1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기업이 이익이 10원을 냈는데 그 10원을 전부 다 배당으로 줬을 때, 그렇다면 제가 100원의 이 주식을 사서 10원이라는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일드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PER을 역수로 봤을 때 일드인데요. 그 일드가 대충 중국에서 보면 CSI 3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지금 중국 장기 국채가 한 3% 중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에 내가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일드와 장기 국채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드, 이걸 비교해보면 당연히 국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이렇게 일드가 높다면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컨셉에서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이것들도 주식시장의 바닥을 거의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스 일드 갭이 6%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다 바닥이었어요. 주식시장이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6%를 상회하는 정도의 일드 갭을 만들고 나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주식시장이 이번에는 진짜 거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확인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주식이 정말 싸다,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 전체 혹은 주식시장을 감싸 안고 있는 유동성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같은 경우는 결국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푸느냐 혹은 얼마나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를 내리는 기조였죠. 하지만 공격적으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계속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이거는 5년물, 그러니까 5년물 금리를 낮춰서 LPR 금리 낮춰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려는 의지였고요. 그 단기금리 낮은 단기금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경제 전체 내에 있는 통화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죠.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3년 이후로 다시 또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사회 총융자 규모의 증가율도 보시면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어떤 약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경제 전체 내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정도로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상황은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이코노믹 모멘텀인데, 사실 중국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하려면은 지금 말하는 이 영상으로 찍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지금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테이크오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대표하는 지수,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을 보시면 일단 YOY로도 지금 2022년 초에 YOY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수치를 보시면 2023년에 상반기에 몇 개월 반짝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다시 재차 전월 대비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른 거는 그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전히 해제되고 나서 약간의 부동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거고, 그 이후로는 중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다시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정리한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중국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검은 라인이 이제 모기지 금리,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 금리 가중평균이고요. 이거 제가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얘기인즉슨 이 검은색 라인 위로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개인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고 그거와 후행적으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칙처럼 계속 작용을 해왔던 거고, 그런데 작년 놓고 보시면 2022년 이후로 금리를 모기지 금리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후행적으로 개인 모기지 대출 증가에 반짝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3년 이후로 중국 경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정부 정책,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그런 이유에서인지 개인들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모기지 대출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시장의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경제 내에서.
또한 소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올해 양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회 보고서의 올해 주요 중점 업무 보고에 1번으로 부동산 시장이 없었다는 점 좀 아쉬운 점이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약간은 좀 늦추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행인 점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은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고 있지만 기타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제조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서 저희가 실물 경제 지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 특히 산업 생산 내에서도 그 전력 같은 부분은 이미 2018년 고점 수준까지 전력 생산 증가율 올라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광공업 생산 증가율도 픽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가 중국의 실물 경제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기 그리고 이코노미 모멘텀을 보자면 지금 확 테이크오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실물 부분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중국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세 가지 요건,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완전 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지긴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동성은 조금 부족하다.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경기는 완만하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가지고 놓고 보자면 우리가 지금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일단 더 이상 떨어질 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방향성은 경기나 유동성이나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환승 차이나를 할 수 있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만든 자료는 이 정도까지고요. 제가 이 환승 차이나라는 주제로 추가로 2편, 3편의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 영상에서 과연 그럼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